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S&P 500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S&P 500의 경우 단기 투자로 가져가야 할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처음 종목을 선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잘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된 S&P 500 종목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한국판 스파이의 최고봉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상장된 S&P 500 관련 종목들인데요. 총 32가지의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많죠. 운용 전략에 따라서 S&P 500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총 2천억 원 이상의 S&P 500 관련 종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종목이 있고요.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은 타이거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세 번째에 코덱스 미국 S&P 500 TR 종목이 있죠. 오늘은 이 TR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종목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 상품을 제외한 이유입니다. 먼저 TR이란 상품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TR이란 토탈 리턴의 줄임말이고요. 이 상품은 ETF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별도로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알아서 다시 재투자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배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15.4%를 떼지 않고요. 또 매달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2025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될 예정이면서 TR 상품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투자 소득세란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부르고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라는 말인 거죠. 그럼 이러한 금투세와 TR 상품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걸까요? 소득세법 중에는 모든 집합기구는 매년 결산해야 하고 또 매년 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TR 상품의 경우 매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추후에 종목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까봐 애초에 TR 상품은 제외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R 상품을 제외하고 시총 2천억이 넘는 S&P 500 상위 종목은 총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기본 개요, 운용 보수, 계리율, 추적 오차, 분배금, 수익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개요입니다. 모두 미국 S&P 500 종목이기 때문에 기초 지수는 동일하고요. 타이거 상품의 경우 미래에셋, 에이스는 한국투신운용, KB스타는 KB자산운용의 상품입니다. 상장일은 타이거와 에이스가 동일한 날 상장을 했고요. KB스타는 그 이후 2021년 4월 9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타이거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와 KB스타 순입니다. 시총이 높은 만큼 평균 거래량도 타이거 상품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단연 타이거가 1등 상품인 것 같은데요. 과연 진짜로 그럴지 하나씩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교해 볼 부분은 운용보수인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 보수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보통 나와 있는 총 보수 말고도 저희는 부가적인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크게 총 보수와 기타 비용, 판매 수수료, 매매 및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비교할 때는 A에 해당하는 총 보수만 볼 게 아니라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운용 보수는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사이트를 참고하여 한 번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상품 모두 판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외에 총 보수, 기타 비용, 매매 및 중개 수수료를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 보수는 타이거 상품이 0.1713, 에이스가 0.1587, KB스타가 0.1294입니다.
KB스타가 가장 낮고 타이거가 가장 비싸네요. 두 종목의 차이는 0.0419%인데요. 이는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419원,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4190원, 1억을 투자할 경우 41,900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투자금이 쌓이고 투자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운용보수가 낮은 상품이 좋겠죠. 운용보수 부분에서는 KB스타가 1등이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순 자산 가치와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괴리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순 자산 가치를 지닌 A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A 주식의 장 마감 종가가 990원이면 괴리율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만약 장 마감 종가가 1,010원이면 괴리율은 플러스 1%인데요. 1,000원짜리를 내가 990원에 살 수 있다면 더 싸게 사는 거니까 더 좋겠죠. 그런데 1,000원짜리 가치를 가진 종목을 내가 1,010원에 산다면 10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매수할 때 이왕이면 괴리율이 낮은 상품을 사는 게 실제 자산 가치보다 더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세 종목의 최근 2년간의 괴리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타이거가 파란색, 에이스가 주황색, KB스타가 연두색인데요. 이렇게 겹쳐져 있으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의 평균 괴리율에 대해서 계산해 보았는데요. 타이거의 경우 0.025%, 에이스는 0.023%, KB스타는 0.021%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괴리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KB스타네요. 그리고 가장 높은 상품은 타이거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KB스타가 1등입니다. 다음은 추적 오차인데요. 추적 오차율이란 실제 순 자산 가치인 기준 가격과 해당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 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추적 오차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원조인 스파이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 상품의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추적 오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상품의 최근 2년간의 추적 오차율입니다. 파란색이 타이거, 회색이 KB스타, 주황색이 에이스 상품인데요. 한눈에 딱 봐도 에이스가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평균 추적 오차율은 타이거는 0.33%, 에이스는 0.117%, KB스타는 0.337%입니다. 추적 오차율 부분에서는 에이스가 1등이네요. 이번에는 분배금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S&P 500 종목의 경우 배당주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분배금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지급을 해주면 기분이 좋겠죠. 새 상품 중에 과연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은 분배금을 지급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상품 중에서 KB스타가 가장 마지막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KB스타가 분배금을 지급했던 날짜를 시작으로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KB스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타이거와 에이스가 비슷비슷하지만 에이스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타이거가 조금 더 분배금을 높였는지 에이스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차트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주황색이 타이거, 에이스가 파란색, KB스타가 노란색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가장 높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타이거와 에이스 상품이 똑같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KB스타는 두 상품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시가 대비 분배율 차트인데요. 사실 분배금을 얼마 지급했냐 보다는 시가 대비 분배율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ETF 기준 가격의 차이가 날 경우 지급하는 분배금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배율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역시나 분배율도 에이스 상품이 근소한 차이로 타이거를 앞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올해 5월에 들어서는 타이거가 처음으로 에이스보다 분배율이 더 높았네요. 가장 최근에 지급한 8월 2일의 분배금은 타이거와 에이스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지급했던 분배금을 총 더해 보았는데요. 타이거의 경우 190원, 에이스는 199원, KB스타는 162원이네요. 분배율도 역시나 에이스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차트를 보시면 분배금과 분배율 모두 에이스 상품이 더 성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타이거에서 에이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타이거의 분배금이 최근 조금 더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배금 부분에서는 에이스 상품이 1등이네요. 여섯 번째로 비교해볼 부분은 바로 수익률입니다. 새 상품의 1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 우위를 가려보자면 이번에도 에이스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항목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결론을 내려볼게요. 시총과 거래량 부분에서는 타이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상장일은 타이거와 에이스가 동일했고 KB스타가 조금 나중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용보수 부분에서는 KB스타가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 에이스, 타이거 순이었습니다. 베리일 부분에서도 역시 KB스타가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 에이스와 타이거 순이었죠. 추적 오차율 부분에서는 에이스가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았고 타이거와 KB 순이었습니다. 분배금 역시 에이스가 가장 많이 지급을 했었고요. 수익률 부분에서도 에이스가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KB스타와 타이거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똑제의 픽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제 마음대로 1위부터 3위까지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제 기준에 있어 1등 상품은 에이스 미국 S&P 500 상품이고요. 그 다음은 타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KB스타가 되겠습니다. 저는 ETF 상품을 고를 때 추적 오차율과 운용 보수, 분배금과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중에 3개 항목에 대해서 에이스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남들이 많이 사는 인기 있는 종목을 고르고 싶다면 타이거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조 스파이를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왕이면 분배금과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이스 상품을 추천드리고요. 운용 보수가 제일 아까워서 수수료가 낮은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순 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건 나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KB스타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S&P 500 종목 자체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살까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일단 소액이라도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적립식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매달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종목을 갈아타고 싶으시다면 기존 종목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호가를 낮춰서 싸게 팔고 또 한호가를 높여서 싸게 사게 되면 우리가 종목을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배금이나 운용보수 등의 차이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모아가시던 종목이 있다면 팔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결론 내린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도 가장 처음에는 타이거 상품으로 S&P 500을 모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에이스 상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이거 상품을 팔지는 않았고요. 또 언제 에이스보다 타이거 상품이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매달 이 종목들의 추이를 살펴본 다음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저는 향후 몇십 년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S&P 500 종목 함께 모아가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